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같이. 물론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 위스덤이라는 그 주말에 나오는 칼럼을 이제 읽고 요걸 간단하게 소개를 안 읽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를 이제 지인 보통 카우 그러죠. COW, 카우. 그런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카우는 암소입니다, 암소. 그래서 이제 동물로서 소를 얘기하던 캐틀이라고 그러죠, 캐틀. CATTLE, 캐틀. 그 소에 관한 인문기행. 뭐 인문이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소에 관한 소소한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 그냥 인문기행. 소에 관한 얘기, 인문학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얘기, 소에 관한 얘기가 재밌는 게 조선일보 위스덤이라는 칼럼에 소개가 돼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가 전 세계에 10억 마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가 10억입니다. 7분의 1.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요리가 전 세계에서 맛없기로 소문난 겁니다. 영국엔 사실은 영국 요리라는 게 없습니다. 제일 맛이 없는 게 영국 요리입니다. 프랑스 요리는 있어도 스페인 요리는 있어도 이태리 요리는 있어도 영국 요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이제 요리에 대해서 환경이 척박하고 그래서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은 이제 대륙에서 이렇게 40km, 50km 떨어져 있는 섬 아닙니까? 근데 대륙보다도 더 감자를 많이 먹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감자라는 게 이제 농사가 뭐 형편없고 그냥 배고프고 그러면 남미에서 수입한 그 국률 음식이죠. 가난을 벗어나는. 그래서 영국에서는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 요리법만 해도 무려 21가지 되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와 있던 회사에 이렇게 그 인턴으로 와 있던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영국 사람들의 감자 요리법. 주식입니다, 이게. 거의. 그게 21가지나 된다. 그만큼 이제 감자를 많이 먹고, 이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영국에서 이제 소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게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이제 사료가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풀도 아끼고 또 사료도 아끼려고 그래서 가을에는 겨울 나기 위해서 부족한 풀과 사료를 아끼려고 소를 많이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 소를 잡아서 그때 곱창, 내장, 소고기 한번 먹고 나머지 소고기는 이제 훈제, 이렇게 그 스모킹 연기에 끝을 여서 참나무를 떼서 나오는 연기에 끝을 여서 훈제라고 그러죠. 스모킹 연기 속에 끝을 여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이제 먹던 영국 사람들이 1900년대부터 이제 소고기를 좀 많이 먹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하고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는 이제 자기 식민지 아닙니까? 카나다도 식민지고, 거기서 이제 육류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 사람들이 비로소 소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1900년 초입니다. 1900년 초에. 1870년대에 일어난 그 산업혁명 때문에 냉동선, 냉장차, 기차, 이게 이제 발명이 되니까 잡은 소고기를 냉동선에 싣고, 냉장차에 싣고, 기차로 퍼지게 되면서부터, 싼 육류가 호주, 뉴질랜드, 남미에서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영국 사람들이 고기를 좀, 배불리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먹게 된 게 이제 1900년 초라고 합니다. 1900년 초라고 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1500년대 중반 아닙니까? 154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소, 돼지, 양, 말 이런 게 이제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옮겨갔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하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신대륙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육식동물이 없습니다. 육식동물. 잡아먹는 동물이 없으니까 또 날씨도 비교적 온화하고 목초가 풍부하죠. 그러니까 구대륙에서 조그만하게 조금씩 기르던 뭐 가축 이렇게 축사 지어놓고 그렇게 앞에 있는 풀밭 뜯어먹고 뭐 이렇게 조금씩 기르던 그 동물들 소, 돼지, 양, 말 이런 것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옮겨가면서부터 대량으로 이제 번식을 한 거죠. 육식동물도 없고 날씨도 온화하니까 풀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그게 이제 1900년대 냉장차, 기차가 발명되면서 신대륙으로 이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구대륙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대륙에서 유럽에서 남미로 옮겨갈 때의 그 여러 가지 뭐 소돼지 뭐 이런 것 중에 소는 스페인산 롱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페인 여러분 투어하실 때 보면 뿔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 긴 혼이라는 게 뿔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산 긴 뿔 달린 소가 이제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투도 하고 그랬죠. 그 놈들이 남미에 가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바람에 불과 200년 후에는 남미에만 5천만 마리 소가 불어났던 겁니다. 이게 그 소가 이제 한 150년 지나서 냉동선, 냉장차, 기차 이런 거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서 이제 구대륙으로 수출이 되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요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6kg의 사료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6kg를 먹어야 소고기 살이 1kg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료하고 이제 풀을 그렇게 먹고 나면 그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 뭐 아산화질소, 이게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가 흔히 듣는 메탄가스라는 거 아시죠? 진흙바닥에 가면 뽀글뽀글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기, 이 갯벌에 가면은 그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건데 방울이 봉봉봉봉 하고. 그런 이제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거예요, 소들이. 1kg 살을 찌기 위해서 6kg의 그 질긴 풀을 먹고 그걸 소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이제 몸에서 생산이 되는 게 뭘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방구, 흐름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소는 우위가 4개다. 근데 4개인데, 반추우위, 이렇게 이제 다시 입으로 끄집어내서 씹는 반추우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내려가면 그물우위라고 해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우위가 또 있죠. 그 밑에 가면 여러분들 그 소주 마실 때 왜 천엽, 막창, 들어보셨죠? 뭐 좀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천엽하고 막창입니다. 그 천엽이라는 게 뭐냐면 우위의 벽입니다. 우위의 벽. 소 우위의 벽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이렇게 뭐 이게 좀 거칠게 돼 있는 게 이게 천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창은 또 뭐 왕십리 막창도 있잖아요. 왕십리 막창. 이렇게 이제 굵은. 그래서 먹으면 그냥 쓱 하고 이렇게 기름이 입안에 탁 터지는 그게 막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추위 이렇게 되씹는 풀을 일단 막 집어넣고 한가할 때 다시 끄집어내서 씹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게 반추위고 그 씹은 거를 걸러내는 게 그물우이고 그거는 이제 우이 천엽이라는 게 우이입니다. 소우이 이제 그 우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효소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죽같이 만들어서 내려가면은 이제 막창. 그 밑에 이제 작은 창자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천엽과 막창에서 소화 효소가 이제 섞입니다. 그때 이제 이게 발효가 되게 발효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썩는 겁니다. 발효라는 말이 이제 고급 용어지만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메탄가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메탄가스가 이제 흐름, 방귀,
뭐 소가 방귀 낀다 그러면 뭐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소가 엄청나게 방귀를 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똥. 이게 이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소똥은 열대 지방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연료입니다. 소똥을 이렇게 잘 말려서 소똥 말똥은 연료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똥은 엄청나게 좋은 비료가 됩니다. 농사 짓는데. 소똥하고 풀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막 썩어가지고 그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좋은 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 환경만 놓고 볼 때는 소똥이 그렇게 이제 지구 환경 온난화의 주범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 소를 수입해서 산소를 수입했습니다. 1970년도에 70년, 80년 초까지 산소를 수입을 해서 여기다 이제 한국에서 좀 전에 있던 황소, 한국 한우의 유전자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소하고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먹는 한우의 원조가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던 한우는 거의 멸종을 해서 없고 그 70년대 미국에서 수입한 소하고 원래 한국에서 있던 소하고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해서 지금 정육점에 가면 수입 쇠고기가 키로당 뭐 10,000원일 때 한우는 뭐 한 20,000원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한우가 사실 별게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한 소와 원래 한국에 있던 등치 작은 그 소하고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한 게 한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한우 비싼 거 좋은 소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수입소가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한우는 농사 짓는 용도입니다. 한국 조선에서. 이제 수원하고 일은 잘해요. 근데 이놈이 등치가 작아서 고기는 많이 못 만들어내요, 한우는. 힘은 좋고 수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쟁기를 끌고 밭 가는 데는 최고인데 소고기 만드는 데는 꽝입니다, 이게. 한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등치 큰 미국 소하고 섞어서 지금의 이제 우리 소위 한우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소 수입에 관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소를 수입하러 소를 수입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직원들이 미국의 어떤 렌치, 렌치라고 그럽니다. 그걸 목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소가 한 2-3천 마리가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수입하러 간 상사의 직원들이 신호를 해요. 요놈은 우측 좌측 이렇게. 그래서 쭉 해서 우측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지가 배 싣고 한국에 오는 거고, 요놈은 좌측하고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런데 목장 주인이 좌측으로 빠지는 소가 너무 많으면은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스톱시켜놓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옆청을 가서 나와서 그냥 옆뒤로 빠꾸는 소를 즉석에서 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렇게 많이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운 소를 왜 이렇게 많이 빠꾸를 놓느냐, 이제 그런 거죠. 열받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300마리를 막 통과시키는데 거기서 한 5-60마리를 막 빠꾸 놔보십시오. 열받으니까 그냥 쏴 죽이면 검사하고 나갔던 우리 상사의 직원들이 이게 이러다가 내가 총 맞겠구나 하고 오케이 다 합격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소에 관한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한우 수입 고기 너무 업자들이 장사하는 분들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너무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수입육도 많이 드십시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